안녕하세요. 편의점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권 분석, 모든 업종이 오픈 전에 이제 가게를 정하기 전에 정말 진짜 심사숙고해야 될 게 상권 분석입니다. 진짜 그런 말 있잖아요. 오픈해서야 안다고. 그러니까 가게를 열어봐야 잘 될지 안 될지 안다고. 가게 열기 전에는 맞추기 힘들다고. 그만큼 이제 상권 분석이 힘든 건데, 이제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나마 편의점은 상권 분석이나 예상 매출을 맞추기가 좀 쉽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전문가들이 있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고객 충성도라든지 이런 면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높기 때문입니다. 고객 충성도가 높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삼겹살집이나 뭐 식당이나 치킨집은 우리 집 옆에 바로 옆에 있어도 맛이 없으면 안 갑니다. 맛있는 집을 산 꼭대기에 있는 집이 맛있으면 맛있는 집을 찾아서 가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우리 집, 내 상권 안에 있다고 우리 집을 이용하는 충성도가 낮다는 거죠. 근데 편의점은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걸 이용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멀리 있는 편의점 가서 살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서, 와, 내 좀 뭐 회사 근처 편의점에 새우깡하고 콜라가 진짜 시원하더라. 이번 주 토요일 날 애들 모아서 한번 새우깡 콜라 먹으러 가자.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상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용을 해요. 그만큼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아요. 내가 손님을 쫓아내지 않는 이상은 그 상권에 있는 사람들은 와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편의점 매출을 정확하게 거의 비슷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 전문가가 이런 개념을 떠나가지고 편의점을 좀 몇 년 하신 분들 있죠? 몇 년 하신 분들 그냥 오픈 전에 데려가셔가지고 여기 할 건데 한번 둘러보십시오 하면 뭐 거의 보면 다 맞춰요. 거의 보면 그분들이 거의 한 몇 년 하시면 다 그냥 주변만 돌아봐도 얼마 맞추거든요. 그래 그만큼 편의점은 상권 분석이나 이런 것만 잘 되면 절대 실패하지 않은 업종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제 상권 분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상권이 있습니다, 편의점에. 원룸 상권, 뭐 빌라 상권, 주택가 상권, 중학교 상권, 고등학교 상권, 대학교 상권, 뭐 여러 가지 상권이 있거든요. 그 상권 중에, 최고로 핫하고, 그 다음에 편의점 하는 사람들이 최고 이제 선호하는 상권 중에 하나가 이제 원룸 상권이에요. 원룸 상권에 대해서 오늘은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원룸 상권이 왜 편의점 하는데 좋으냐면, 원룸에 사는 사람들은 주 연령대를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원룸 사는 주 연령대가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뭐 40대까지는 안 가죠. 30대 후반? 이 연령대 안에가 가장 많죠. 그러니까 미혼, 결혼 막 하기 전에, 이때 사회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력도 있는 총각 처녀들이 많이 사는 게 원룸이에요. 물론 그보다 더 나이 드시는 분도 살고, 더 어린 분도 살겠지만, 대부분 원룸에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편의점을 가장 이용 많이 하는 고객층 중에 하나예요. 20대 후반, 30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직장 마치고 출근 퇴근할 때 편의점을 진짜 이용을 많이 해요. 뭐 도시락도 사 먹고 뭐 술도 사 먹고 맥주도 사 먹고 주말마다 친구도 불러서 파티도 하고. 진짜 편의점을 유지하는 고객층 중에 하나라고 봐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룸 상권을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VIP 고객들이 살고 있는 것이 원룸이니까. 그래서 편의점 매출이나 뭐 상권 이야기할 때 꼭 그런 이야기 해요. 원룸 몇 세대, 뭐 빌라 몇 세대, 주택가 몇 세대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럼 원룸 몇 세대 할 때 원룸 상권을 어떻게 분석하는 데에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편의점의 상권 분석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해야 될 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 산다. 그러면 그 주변을 쭉 걸어서, 우리 집까지 올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우리 집을 이용하겠네. 뭐, 저 정도까지는 이용하겠네. 이런 식으로 주변을 쭉 걸어서 그 반경을 그려보십시오. 그 반경 안에 원룸이 몇 개 있는지, 원룸이 몇 동 있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반경 구하는 게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안 해요. 왜냐면 편의점이나 슈퍼는 우리가 초등학생들부터 지금 이 나이까지 계속 이용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생각하면 돼요. 쭉 내가 할 자리에서 쭉 걸어가세요. 이 정도 거리는 내가 충분히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오겠다. 이거 넘어가니까 저쪽에 CU가 있으니까 CU에 가겠네. 저쪽에 GS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우리 집에 오고 저기는 GS 가겠네. 이렇게 대충 우리가 쭉 편안하게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게 머릿속에 나와요. 그래서 몇 분 거리, 이 정도는 오겠다.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 쭉 그러면서 반경을 정해서 우리 집에 올 예상 반경이죠. 예상 반경 안에 원룸이 몇 개인지 체크하세요. 몇 동 있는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원룸이 세 동이 있네. 이렇게 되면 그 한 동 안에 호실이 몇 개인지를 이제 두 번째로 체크해야 돼요. 왜냐면은 원룸 한 동으로 예상 매출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호실로 예상 매출을 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룸 한 동에 100호실이 있다. 100호가 있더라도 100호가 꽉 안 차 있으면 헛방이에요, 헛방. 그렇기 때문에 그 호실 하나에 일매 얼마씩 계산하기 때문에 그 몇 동이 있으면 그 몇 동 안에 호실이 몇 개인지를 체크해야 돼요. 그러면 그 호실을 어떻게 체크하느냐? 이건 제가 써먹는 방법입니다. 창문 개수 세우고 이렇게 밀어나게 하시지 마시고, 1층에 가시면은 우체통이 있어요. 우체통. 그 원룸에 우체통, 원룸이 빌라 다 우체통이 있죠. 그 우체통 개수를 세하려보세요, 첫 번째로. 우체통 개수를 세하려보시면은 그 원룸에 호실이 나와요. 쉽죠? 1층 가서 그냥 우체통 개수를 세하려보세요. 그러면서 또 해야 될 게 뭐냐? 우체통 개수를 세하려면서 그것도 한번 보세요. 이 우체통을 계속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를 해야지만, 그 호실이 몇 개가 이제 들어있는지, 빈 공실이 있는지 이걸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체통 개수를 살려서 그 원룸이 호실이 몇 개인지 체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실 게 뭐냐면, 그 우체통 옆에나 1층 게시판에 보면 임대 문의하고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 전화번호는 건물주나 원룸 주인이죠. 원룸 주인이나 관리인 전화일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다가 전화를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 왜 전화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빈 공실이 몇 개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원룸이 100세대가 살아본들 99세대가 비어있다면 그거는 빈 깡통이에요. 편의점한테는 10세대가 있었고 20세대만 살아도 꽉꽉 차 있어야지 저희 편의점을 이용할 고객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공실이 몇 개 있는지 꼭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인데 꼼수죠.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하면서 조금씩 배운 꼼수인데, 일단 처음에 우체통을 보고 호수 객실을 체크하고 그 게시판이나 우체통 옆에 적힌 임대 문의 이 전화번호를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가지고 원룸 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받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연기가 필요해요. 연기를 약간 해야 됩니다. 전화하셔가지고 띠리리리 예, 안녕하세요. 저기 임대 문의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땡땡 빌라, 땡땡 원룸 혹시 제가 얻으려고 하는데 공실이 있나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하겠죠. 예, 비어 있습니다. 몇 호 비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정보를 이끌어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혹시 그 몇 층 비어 있나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몇 층에 비어 있고 몇 층 비어 있고 몇 층 비어 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 건물에는 몇 호실 있는, 우체통을 보니까 몇 호실 있는데 몇 개가 비어 있구나. 쉽게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보증금 월세를 물어봐야 돼요. 보증금 월세를 왜 물어봐야 되냐면, 이제 보증금 월세가 우리 이제 여기는 부산입니다. 지방이나 서울이나 평균 이제 원룸의 평균 이제 월세가 있어요. 서울하고 이런 데는 60만 70만 한다는데 보통 부산 있죠. 부산에는 보통 조금 괜찮은 원룸은 50만 원 이상이고 관리비 포함해서요. 평균적으로 원룸이 관리비 포함해서 35만 원에서 4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괜찮은 원룸은요. 그게 상중 원룸이에요. 그 밑으로 20만 원대 원룸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원룸이 최소 이제 평균 이상, 평균 시세 월세 이상으로 주는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구매력이 높아요. 평균 시세보다 낮은 이제 원룸에 사는 사람들은 구매력이 약해요. 소비력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상 매출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오픈할 가게 주변의 원룸이 월세가 얼마인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이제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아까 몇 층이 비어있나 공실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보증금 월세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보증금 얼마에 얼마입니다. 물어보면, 여기 원룸의 평균 보증금은 월세가 얼마구나. 평균 이상이구나. 이하고 체크가 되겠죠. 여기서 한 번 더 테크닉이 들어갑니다. 뭐라고 들어가냐면,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월세를 조금 깎아줄 수 있나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완고하게,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그 주변에 지금 안에 사시는 사람들하고 형평성 때문에 깎아드릴 수가 없네요. 다음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완고하게 끊으면, 원룸이 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원룸이 금방 사람이 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어봤는데, 예, 당연하죠. 뭐, 방 보실래요? 뭐, 깎아드릴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 달려드는 느낌이 든다면, 이거는, 공실이 많구나. 그만큼 들락날락 많이 하는구나. 이 집주인이 세를 못 내서 안달해놨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원룸은 월세가, 이 정도면 너무 월세가 낮네? 조금 소비력이 떨어지는 사람이겠네? 여기 월세는 중간이네? 여기는 공실이 많네? 이걸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러면 그 원룸 한 동에 호실 나오죠? 그 다음에 공실 나오죠? 그 다음에 대충 누가 사는지, 그 다음에 대충 그 원룸의 이제 소비력 같은 걸 대충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원룸에 이제 원룸 개수 세알리고 호실 개수를 세알려서 이제 예상 매출을 산정하면 됩니다. 저는 보통 원룸 하나의 예상 매출을 이제 한 호실당, 한 세대당 하루 매출을 5,000원 정도 잡습니다. 5,000원 잡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원룸이 조금 수준 높은 상권이면 7,000원, 8,000원도 잡고 조금 더 떨어진 상권이면 3, 4,000원도 잡는데 저는 한 5,000원 정도로 잡으니까 평균적으로 가장 좀 제 경험으로는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호실당 5,000원씩 잡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화로 물어보고 우체통 확인한 그 원룸 한 동에 20호실이 살고 있다면 꽉 차 있다는 가정하에 20 곱하기 5,000원 하면 10만 원이죠. 그러면 하루 이 원룸에서는 하루 예상 매출이 10만 원 정도 나오겠구나.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원룸 주변의 원룸을 이제 하세요. 그 다음에 더 확실하게 하시려면 이제 주변의 부동산에 가세요. 이것도 약간의 연기가 필요하시는데 저도 이제 부동산 일하는 사람인데 정말 이 같은 동종업계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쓰는 방법인데 저는 그냥 이제 들어가세요. 주변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물어보세요. 물어보는데 이것도 테크닉 있게 물어봐야 돼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직장 때문에 이 주변에 원룸을 좀 구하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원룸, 딱 이 주변에서 움직여야 돼요. 멀리는 못 가거든요. 요즘 주변에 원룸 공실이 몇 개 좀 빈대가 있네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다 이야기해요. 여기 비었고, 여기 비었고, 여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대략적으로, 공실이 어느 정도 나는구나? 대충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혹시, 보증금 월세가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면 보증금 월세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사나요? 물어보면 또 누가 사는지도 파악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문답을 하면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을 또 같이 보러 가세요. 보러 가가지고 그 안에 원룸 들어가서 원룸도 보세요. 보고 그 안에 원룸 벽지라든지 장판 이런 상태를 보세요. 보시고 원룸이 오래되고 더럽고 이러면 저 원룸이 잘 안 나가겠고 약간 소비력이 약한 사람들이 들어오겠구나. 원룸이 깔끔하고 좋으면 금방금방 순환되겠구나. 이걸 또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제 그 원룸 내가 오픈할 가게 주변에 올 원룸의 그 세대수가 대략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공실 대략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저는 이제 한 세대당 곱하기 5,000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픈 예상하는 가게에 이제 원룸이 10동이 있다. 10동이 있는데 이제 10동이 있다. 10동이 있는데 한 동에 10세대가 있다. 그러면 이제 10 곱하기 10세대니까 100세대죠. 그러니까 내 원룸에 올 세대가 원룸 세대가 한 100세대 되겠다. 그럼 곱하기 5,000원 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5,000원 해가지고 50만 원 플러스 알파. 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소비력이 좋고 원룸들이 많이 산다면 예상 매출 50만 원에서 더 나올 것이고 아니면 더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원룸 상권을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의뢰를 받으면 저는 이제 쓰레기통도 디빕니다. 그 원룸의 재활용통.
재활용 가서 재활용 쓰레기통을 디비면 거기서 어떤 사람, 어떤 걸 먹는지 그게 파악이 돼요. 아, 여기 원룸 세대주들은 내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아,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겠구나. 그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용품 쓰레기통도 디비해줘. 이렇게 하면 대충 원룸 상권에 대한 이제 분석이나 이런 걸 이뤄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원룸 몇 세대 이런 것보다 그 안에 그 과연 이렇게 소개를 받을 거예요. 아, 여기 A 지역은요, 사장님, 원룸 150세대가 있어가지고, 뭐, 얼마가 나올 겁니다. 이런 예상을 하는데, 과연 그 150세대가 내가 오픈하는 동안 계속 공실 없이 있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정말 뭐, 오피스들이 있죠. 진짜 좋은 주상복 오피스들 300세대, 그 1층에, 원룸에, 1층에 편의점에 추첨해서 들어갔어요, 어떤 분은. 근데, 지금 이 불경기 때문에, 그 300세대 오피스텔에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입주가 다 안 돼가지고 지금 월세도 못 내고 허덕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몇 세대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몇 세대 안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쓰는 방법을 조금 오늘 말씀드렸는데 이 방법을 쓰시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제가 지금 생각 없이 막 떠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대본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들었는데 아마 제가 이 영상을 끄고 나면 또 원룸 상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했던 부분이 있겠다 싶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카메라를 켜고 원룸 상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편의점 상권 분석의 첫 번째 시간으로 원룸 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룸 이제 그 세대수 공실이나 그런 거 파악하는 거 원룸 상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다음 컨텐츠에 카메라를 켜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그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의점과 공인중개사였습니다.